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스파르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될 이제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스파르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 거고 어떤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이제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학원 원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어를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제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잘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학교는 이제 한국외대라는 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학과 영어를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신 쌤들과 좀 같이 많이 일했습니다. 명학쌤, 이명학쌤이랑 샨티, 그리고 조정식쌤 등 영수쌤, 이영수쌤 등과 같이 좀 이제 유명하신 여러분들이 인강을 좀 많이 들으시는 선생님들 연구실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고, 그 중에는 이제 연구원으로 일한 것도 있고, 연구실장 한 것도 있고, 이것저것 하면서 수능 영어 쪽에서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절판됐는데 예전에 좀 많이 팔렸었던 교재인데 시그니처라는 교재를 출판을 했었고, 꽤 많이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전문성이 나름대로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강의 요번에 이제 커리큘럼 제목을 이제 습관적 아이러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강의 제목을 지으라길래 학원에서 지으라길래 뭘 지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틀어놓고 있는 음악이 넬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넬 광팬이고요. 습관적 아이러니라는 곡을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목을 일단 갖다 붙이고 그러는 다음에 이제 뒤에 말을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 아이러니,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함, 그냥 이게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한다,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하고 싶은 말로 좀 나름대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던 이유는, 영어도 그렇고 사실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실력은 지금 이런 수업을 듣겠다라고 보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틀리고 거기서 오게 되는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실력이 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겪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습관적 아이러니라는 말을 씁니다. 저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저런 말들이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라는 거 배워요. 그죠? 투부정사를 선생님들마다 다양하게 가르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 형용사조용법, 부사조용법, 이게 이제 중학교 문법들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용사조용법 배우면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투부정사 하는 명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 배운다거나, 그리고 이제 부사조용법 배우면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용법을 배우면서 뭐시기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이걸 지금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문법적 지식을, 이게 뭡니까? 그쵸?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 아니면 이때까지 다녔던 학원들에서 배우는 지식이죠. 지식. 근데 우리의 실력은 어떻게 느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오나? 나오죠. She raised her hands to ask a question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수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걸 배웠어.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형태를 딱 배웠고, 그러면 명사 투부정사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명사라고 해석하는 거 배웠어. 그리고 딱 요 문장을 봤어. 자, 내가 이제 배운 걸 적용시켜 보려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게 명사네? 그러고 한 다음에 이게 투부정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명사 투부정사 나오면 여기 앞에 갖다 붙이랬어. 그래서 해석을 해봐. 뭐라고? 그녀는 손을 들었다. 질문을 하는 손. 해석을 하고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 이상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지식인데 그 지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적용한다는 거죠.
이 적용을 할 때 영어라는 언어는 무조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배웠다고 쳐요. 이런 식으로 배웠다고 치면 우리가 이 명사라는 말에다가 to 부정사를 덧붙이게 해석했을 때는 여기서 어색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기서 이걸 끊을 생각을 해야 되죠. 아, 내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겠구나. 근데 그런 경우에 명사와는 무관하게 to 부정사가 뒤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구나라는 경우의 수를 또 학습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걸 그냥 수업 시간에 누군가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해석을 해보고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정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어떻게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강의명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막 듣고 나면 그렇게 막 깊은 의미를 가지고 지은 것 같지만 현실은 뭐다? 그냥 듣고 있던 노래 제목이었다. 근데 거기다가 의미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걸 할지 좀 감이 오십니까? 실력을 지식만 쌓는 수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해석도 해보고 문제도 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건데? 첫 번째, 해석이 되게 합니다. 이 수업에서 어떤 걸 다루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중요한 해석이 되게끔 합니다. 당연히 영어 문장의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어 등급이 좀 낮은 거겠죠. 그죠?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스파르타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문법과 구문 강의를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분량으로 제가 다 찍어뒀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현장에서 해석도 하고 문제도 풀고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한테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고 게다가 영어기 때문에 국어 수학, 상대평가인 국어 수학 과목에 비해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미리 다 찍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과 구문 기초 강의를 가지고 해석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강으로 수강을 하게끔 될 거고 그 인강에 대해서 듣고만 나면 적용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식이죠. 지식과 이론으로 한번 적용으로 설명 한번 해볼까요? 지식이고 요거 이제 튜터 학생들이 이제 스파르타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알겠지만 1대1로 튜터쌤들이 다 붙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그 튜터쌤들과 주간에 계속해서 뭘 촉포스 맞출 거냐?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 지식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게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이제 습관적 아이러니라는 강의를 듣고 나면 완벽히 해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 드리고요. 해석만 되고 나면 뭐 다 되나? 그렇진 않죠. 수능 영어가. 두 번째, 기초 유형을 다 맞추게끔 할 겁니다. 제가 사실 강사를 데뷔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잘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뭐 출판도 하고 이때까지 1타 강사 쌤도 연구실도 다니고 하면서 사실 정말 약간 어려운 유형도 있잖아요. 빈칸, 수서, 삽입 그런 거 위주로 수업도 하고 그리고 뭐 교재도 쓰고 컨텐츠도 만들고 하면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제가 사실 요런 스타일의 수업은 유형의 수업을 처음 해봅니다. 처음 해보고 기초 유형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는 왜 그러냐면 이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 당연히라고 생각했던 풀이 방법론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이 지도해보고 영어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어떤 기초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 강의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킬러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형들, 그리부터 중킬러 유형들, 영어에서 주제, 장문, 통일성, 아니면 뭐 요약문 완성, 아니면은 아니면 뭡니까? 뭐 그런 유형도 있죠. 요지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약간 2등급과 3등급을 가르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맞추는 걸 목표로 4주 동안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3등급 이상은 무조건 뜨는 그런 수준의 수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해석되고 기초유형까지만 해도 솔직히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은 제대로 다 한 것 같은데 영어라는 과목이 워낙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뒤로 갈수록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많이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만 끝나기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시도하려고 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빈칸 순서 삽입 가장 어려운 유형이죠. 빈순삽이라고 요구되어지는 그 지문들, 유형들에서 지문 이해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 지문 이해력을 다루는 강의를 뭐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제가 커넥트 더 다츠라는 수업을 통해서 평가원 기출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지문 이해력을 사실 쌓아야지만 영어가 정말 수월하게 2등급 이상으로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스파르타반의 목표는 2등급 이상 아닙니까? 그 2등급 이상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같이 다룰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다루는 김에 같이 한번 다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문에 대한 이해까지 다 다룰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빈칸 순서 삽입에서 요구되어지는 지문 이해력을 기초 강의지만 쌓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석 연습과 한 문장 한 문장씩 나눠서 이해를 해보면서도 이 문장의 역할이나 이 문장에 대해서 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읽어보는 그런 Around Circle이라는 수업을 제가 작년에 추석 특강에서 진행을 했던 수업인데요. 어썰이라는 강의를 8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썰 강의를 듣고 나면 지문에서 수능 영어에서 요구하는 지문 이해력과 해석 연습은 당연히 되겠죠. 문장별로 구문을 다 짚을 거기 때문에 그것과 동시에 글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썰이란 강의는 사실 제가 미리 해봤던 강의고 굉장히 작년 추석 특강에 학생들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추석 기간 그때 한 4일이었나 5일이었나 그러지 싶은데 그동안 압축적으로 저랑 하루 종일 영어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만 등급을 2개, 이렇게 3개 이렇게 올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어라운드 서클이라는 이 강의는 정말 입증된 강의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석이 되게끔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기초 유형을 다 맞추고요. 세 번째는 빈칸 순서 삽입에서 요구되어지는 글에 대한 이해력까지도 같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영어는요. 지금 요 단계 우리가 지금 습관적 아이러니라는 요 강의를 다루고 있는 요 단계에서는요. 쌓일 때까지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단어나 구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강의를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양을 줄여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학생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읽고 외워야 되는 영역입니다. 오히려 독해나 기출 분석의 단계로 가면 좋은 선생님, 저 같은 선생님을 만나면 양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해석 단계에서는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고 양이 쌓일 때까지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은 12주 동안 저랑 치열하게 이 전문가가 설계해 놓은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2등급 이상을 맞을 수 있게끔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업에서 뵙겠습니다.